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누군가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배우자가 밥을 쩝쩝거리며 먹어서 아이가 숙제를 미루고 게임만 해서 혹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지 않는 이유 때문에 짜증이 솟구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저 인간이 예의가 없어서 그래.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저 행동이 잘못된 거야.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당신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밝혀낸 인간 내면의 차가운 진실입니다. 단언컨대 당신의 분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식탁에서 터뜨린 그 짜증은 사실 반찬 투정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30년 전 당신의 무의식 지하실에 감금된 어린아이가 지르는 비명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속이며 삽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때 거기에 망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마음속 배수구를 꽉 막고 있는 검은 찌꺼기, 프로이트가 말한 억압된 리비도의 실체를 해부하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당신의 분노를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1. 리비도, 죽지 않는 에너지의 저주.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겠습니다. 흔히 프로이트의 리비도를 성적인 욕구로만 축소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말한 리비도는 훨씬 거대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에로스, 즉 삶을 지향하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열망, 창조하고 싶은 의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본능, 그 뜨거운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입니다.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아십니까?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오직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부모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부모님은 바빴고 차가웠고 혹은 엄격했습니다. 당신의 리비도는 좌절됩니다. 울지마, 착한 아이는 떼쓰면 안 돼 라는 말로 당신의 욕구는 거부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충족되지 못한 그 거대한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증발했을까요? 천만에요.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숨어들어 더 추악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반드시 귀환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구나 감정을 무의식이라는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분노를 기우며 탈옥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괴물이 되어갑니다. 본론 2. 오염된 여과기 그리고 전치. 자,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여과기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필터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필터는 깨끗합니다. 타인의 실수를 실수로 보고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억압된 리비도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가 가득 찬 필터는 어떨까요? 과거에 거절당했던 수치심, 사랑받지 못했다는 결핍, 억울하게 혼났던 분노들이 끈적한 타르처럼 필터에 눌어붙어 있습니다. 이 오염된 여과기를 통과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상사가 업무 지적을 합니다. 팩트, 나를 무시하는구나. 역시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디스톨션. 남편이 피곤해서 일찍 잡니다. 팩트, 내 이야기는 듣기 싫다는 거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디스톨션.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사소한 자극이 내면의 뇌관을 건드리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폭발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내면에 화약고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성냥을 그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가장 흥미없고도 무서운 방어기제인 전치가 등장합니다. 전치란 자신에게 위협적인 대상에게 느꼈던 감정을 덜 위협적이고 만만한 대상에게 옮기는 현상입니다. 어린 시절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아버지에게 느꼈던 분노는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감히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순 없죠. 그래서 그 분노를 무의식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그 분노는 누구에게 향합니까? 네, 바로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혹은 식당 종업원처럼 당신보다 약하거나 당신을 떠나지 않는 안전한 대상에게 향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 오늘 아침 아이에게 소리 질렀던 그 목소리 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아이에게 한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30년 전 당신을 억압했던 그 누군가에게 되돌려주고 싶었던 외침이었습니까? 우리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뺨 맞고 현재의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불행의 흠질입니다. 본론 3. 굴뚝 청소,
그리고 카타르시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굴레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막혀버린 여과기를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요? 프로이트의 초기 동료였던 요셉 프로이어와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며 말을 통한 치료, 일명 굴뚝 청소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꽉 막힌 굴뚝을 뚫어 전기를 밖으로 배출해야 아궁이의 불을 뗄 수 있듯 우리 내면에 억압된 에너지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타르시스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이며 배설입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무의식의 의식화, make the unconscious conscious.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즉시 행동, 고함, 폭력, 비난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대신 멈추고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분노의 진짜 주인이 누구지?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할 일인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덧나서 아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괴물은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을 본 괴물은 힘을 잃습니다. 내가 화난 대상이 눈앞의 아내가 아니라 어린 시절 나를 방치했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통찰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감정의 재경험과 언어적 배설. 묵혀둔 감정은 썩은 물과 같습니다. 버내야 합니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이 최면 상태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격렬하게 울거나 소리 지를 때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점잖은 언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그 아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주십시오. 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 왜 나를 혼자 뒀어?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글로 쓰거나 허공에 대고 소리치거나 격려사게 오십시오. 억압된 에너지가 신체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 순간 비로소 마음의 여과기에 낀 찌꺼기가 씻겨내려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카타르시스입니다. 셋째, 승화.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충족되지 못한 리비도를 파괴적인 분노가 아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술활동, 운동 혹은 타인을 돕는 행위로 그 에너지를 돌리십시오. 억압된 욕망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물기를 터서 다른 곳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 그림자를 직시하는 용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빙산과 같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의식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의 거대한 무의식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의 사소한 일에 폭발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가 아직도 과거의 그 방구석에서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봐주기를, 당신이 그 억울함을 알아주기를 기다리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환호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분노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분노의 뿌리를 따라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당신을 만나십시오. 엉뚱한 사람에게 전치시키던 그 화살을 거두고 썩은 감정의 찌꺼기를 눈물로 언어로 털어내십시오. 프로이트가 남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밖을 향한 분노를 멈추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의 굴뚝을 청소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삶에 다시 따뜻한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대 심리학자론이었습니다.